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콰도르 출신의 한 여성이 인천국제공항을 다녀온 뒤 자신의 고급 공항 시스템에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이 한국에서 보고 느낀 공항의 시스템,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사람 중심 철학에 완전히 감동을 받은 것이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인천공항공사가 에콰도르의 과야킬 신공항 개발에 본격 협력하기로 했다는 최근의 뉴스와 묘하게 맞물려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태어나 지금은 과야킬 근교의 작은 도시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항공 관련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얼마 전 아주 특별한 이유로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 남동생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리는 국제공항 운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합격하게 되면서 제가 동행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아시아의 선진국을 경험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부터 정말 믿기지 않는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표지판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깔끔하게 번역되어 있었고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환전을 해야 할지, 심지어 화장실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편리하게 안내되어 있었어요. 제가 감탄한 건 단순히 편리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을 울린 건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엔 영어로 말하다가 제가 약간의 한국어를 하자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며 "와, 한국어 잘하시네요" 라고 반겨주셨어요. 그 미소 하나에 느껴진 진심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공항 안에 있는 스마트 방역 게이트였습니다. 단순한 체온 측정이 아니라 자동으로 신체 상태를 체크하고 출입 기록을 관리하고 사람 간 동선을 분석해주는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더군요. 저는 순간 이게 정말 공항이 맞나 싶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동생과 이야기하다가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항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동생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한국이 과야킬 신공항 개발을 도와줄 거래."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이 멋진 공항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시설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는 그 철학이 우리 땅에도 뿌리내릴 수 있다니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첫 번째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느낀 그 감동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다음날 아침 저는 동생과 함께 인천공항 내부 투어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의 각종 운영시설,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보안 체계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엔 공항이 뭐 얼마나 특별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10분도 되지 않아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공항 종합 상황실이었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수십 개의 항공편 정보, 기상 데이터, 실시간 승객 흐름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었고 수십 명의 직원들이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조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공항 운영이라는 것이 단순히 비행기 시간 맞춰 뜨고 내리는 것 이상의 과학과 철학이 필요하다는 걸요. 설명을 해주시던 직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상 악화나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비행편을 가장 효율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승객들의 연결편, 수화물, 안전을 모두 고려하죠. 이 말을 듣고 저는 자꾸만 저희 나라 과야킬 공항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공항에서는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 대부분이 운이 없었다며 체념합니다.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감수하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공항 운영이 하나의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이용자와의 신뢰, 그리고 책임감. 그 철저한 자세가 제 마음을 계속 찔렀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수화물 자동 분류 시스템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천 개의 수화물이 무인 시스템에 의해 분류되고 있었고 에러율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순간 아니, 진짜 사람이 이렇게 개입 안 해도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했어요. 더 놀라운 건 모든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 효율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환경보호, 승객의 편의,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성까지 철저히 고려한 설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 내 모든 안내판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음성 안내 기능이 있고 휠체어 사용자 전용 자동 게이트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며 감탄하고 있을 때 안내하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공항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어야 하니까요.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인가를 울렸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공항은 특정한 사람들의 공간처럼 느껴졌거든요. 특히 여행을 자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멀고도 낯선 공간이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아닌 누구나 품어주는 따뜻한 품 같았어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존중하며 배려해주는 공항. 바로 그런 공항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출국 수속을 밟으며 마지막으로 공항 로비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와 그 위를 힘차게 달리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런 공항이 우리 과야킬에도 생긴다면 사람들의 삶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인천공항은 단순히 한국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공항이 따라가야 할 하나의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지만 강렬한 체류를 마치고 저는 과야킬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의 마지막 게이트를 빠져나오며 저는 한참 동안 뒤를 돌아봤어요. 마치 그곳에 무언가를 두고 떠나는 기분이었거든요. 단지 짐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감정이 거기 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야킬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구부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설은 오래되어 바닥 타일이 깨져 있었고 도착 로비에는 안내 인력은 고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는 2번이나 멈췄고 여행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은 내가 마치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 이곳으로 돌아오니 다시 평범한 현실 속 그저 그런 시민이 되어 있었어요. 편리함의 부재가 사람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생과 함께 지역 사회센터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공사가 과야킬 신공항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한국, 그 인천공항, 그 믿을 수 없던 첨단 시스템과 따뜻함을 지닌 그 공항이 우리 과야킬에 온다고요? 주변 사람들은 한국이 정말 올까? 우리 공항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저는 누구보다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직접 보고 왔으니까요. 거긴 단지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미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스스로 무언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모인 워크숍의 자원의 발표를 준비했고 한국 인천공항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을 받았고 그중엔 과야킬 시청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는 발표가 끝난 뒤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본 한국 공항의 모습, 우리 도시에도 필요한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 말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이후 과야킬 공항 시민 참여단이라는 민간 네트워크에 가입했고 한국과의 협력을 알리고 시민들의 기대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인천공항공사에서 실제로 현지 개발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도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개 이런 사업은 정부나 기업 중심으로만 흘러가는데 한국 측이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공항을 강조한 점은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국 기업의 투자나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만드는 협력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2025년 저는 과야킬 시청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에콰도르 교통부, 과야킬시가 공동 주최하는 신공항 개발, 민관협력 워크숍에 시민 대표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순간 저는 숨을 멈출 뻔했습니다. 단지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공항에 대해 아는 것도 없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도시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워크숍 당일 저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앞에는 한국에서 온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들과 에콰도르 정부 인사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인천공항에서 처음 마주했던 그 따뜻한 미소와 정돈된 질서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공항이 단지 여행의 시작점이 아니라 국가의 철학이 담긴 공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공간. 저는 그 감동을 과야킬 시민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 제 연설은 지역 방송에 소개되었고 SNS에서는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한국에서 받은 감동이 단지 저 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불씨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인천공항공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과야킬 신공항 개발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공식 자문단으로 함께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전 이 제안을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지금 저는 시민들과 함께 과야킬 공항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철학을 바탕으로 에콰도르만의 색깔을 더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생긴 변화입니다. 과거엔 공항은 정부나 외국 기업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시민들이 이제는 말합니다. 우리 공항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저는 인천공항을 통해 공항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큰 가치를 품을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이곳 과야킬에 심기 위해 오늘도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봤자 무슨 큰 차이가 나겠어?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감동처럼 누군가에게 그 변화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 한국 공항 시스템의 위대함을 알리게 된다면 가장 먼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